그럼 다 사형인데? 수개는 사형인데? 법을 초월한 건 윤석열. 잘 모르면 평론하지 마세요. 잘 모르지 않을 텐데 살이 분별이 없어. 눈뜬 장님이라고 하죠. 눈을 뜨셔야 됩니다. 머리에 안 돼요. 든 게 있어요. 그러시면 곤란해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선 넘었죠. 윤석열 선 넘었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법치주의라서 그렇습니다. 대환장 내란 댓글 읽기 하나. 저의 영상, 모든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단 하나는 뭐냐면 사리에 맞게 판단하는 거였어요. 생각의 힘을 최대한 발휘해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자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저의 의도와 다르게 저는 이미 어떤 편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자 편이다, 남자 편이다, 안티팸이다 라는 말까지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디에서는 뭐 민주당이라는 또 포장이 씌워져 있고 또 어디는 국힘당이라는 포장이 씌워져 있고 자기 기호에 맞게 제가 여러 가지로 재단되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고요. 이번에 제가 초울트라 위헌인 비상계엄에 대한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치 유튜버도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사태를 두고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건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극적인 저항이라면 저항일 수 있는 거죠. 댓글을 굉장히 많은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읽기 대환장 내란 댓글 읽기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자, 한번 댓글 한번 볼게요. 흐르는 별빛님 윤통은 서울대 법대에 40패스할 정도로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고 검찰총장까지 실력으로 올라갈 정도로 수사의 전문가이십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핵심 정보들을 쥐고 있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데 그런 분이 술김에 홧김에 그리고 유튜버를 보고 자신의 정치 생명과 모든 것을 걸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법률 전문가시란 말이죠. 근데 왜 이런 초위헌적인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고요. 뭐 술김에 했는지 홧김에 했는지 그리고 유튜버를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공할 거라고 믿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했죠.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 하죠. 이 사람은 성공할 거라고 믿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는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중요하거든요. 서울법대 나왔으면 우리가 다 믿어야 돼요? 다 신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평가는 그것도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일이 있잖아요. 한 일. 그걸 보고 평가하셔야죠. 정치 생명을 성공할 거라고 건 거예요, 여러분. 실패할 걸 알고 내란죄를 버리진 않아요. 왜? 그럼 다 사형인데? 수개는 사형인데? 잘 모르면 평론하지 마세요. 이혜림님. 잘 모르지 않을 텐데. 다음 댓글 볼게요. 이재명도 깠으면 킹정인데. 비상계엄에 대한 영상을 제가 올렸고요. 그 다음에 내란에 대한 영상을 올렸죠. 이걸 자꾸 정치 문제로 끌고 가는 그 논리가 있나 봐요. 저는 뭐 이분의 킹정이 되고 싶진 않고요. 패를 가르는 거예요. 이분은 진보와 보수의 그 프레임에 사람들이 현혹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민주당 지지자셨던 걸로 비상계엄은 위헌이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냥 다 좌파로 끌고 가는 논리예요. 평소 법대로 드립 좋았는데 이번만큼은 그 누구보다 감성적이고 분노하셨던, 감성적으로 분노하는 게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다는 점에 분노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위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헌법에는 가치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조항과 달라요. 헌법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헌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이분은 분노하지 않으셨다는 걸로 봐서는 국민이 아닌가 봐요. 외국인이신가? 그런 의문도 들고요. 자, 동덕여대 뉴진스의 법대로 하라더니, 자, 이분이 제가 올렸던 동덕여대와 뉴진스에 대한 영상을 보셨다면 이분이야말로 선택적으로 비난하는 거죠. 선택적 비난은 본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글을 쓸 때는요, 자기한테 해당되는 걸 보통 써요. 평소에 자기가 들었던 말들 있죠. 너는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비난을 하냐? 하는 말을 아마 이분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동덕여대와 뉴진스랑 같이 비교해볼까요? 이분이 예를 드셨으니까 비교해봅시다. 동덕여대 사건의 본질은 뭐예요? 동덕여대 학생의 일부 학생들이 학교가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해서 열받아가지고 깽판 치는 거죠. 본질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의견은 관심 없어요. 동덕여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공학 전환을 하든 말든 관심이 없는데 그 방법으로 깽판을 치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비판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뉴진스가 어도어랑 신뢰가 무너졌어. 오케이, 좋아. 그 관심 없고요. 근데 그 방법으로 뭘 했어요? 일방 해지를 선언해버렸어요. 이거 뭐예요? 이것도 깽판 치는 거잖아요.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한 거 볼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난 이렇게 하기 싫은데 자꾸 날 방해, 내 말 안 들어줘. 그러니까 깽판 치는 건 똑같아요.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이 분별이 없어. 논리적이지가 않아. 동덕여대랑 뉴진스에 대한 이야기는 최소한 하지 말았어야 맞는 거죠. 자, 이번 사태는 법을 초월한 감성 분노 여전사라니. 법을 초월한 건 윤석열. 그러니까 좀 알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재명이 법 이용하는 건 정의고 국힘이 법대로 탄핵 부결한 건 잘못이고 너무 투명해 유익했던 방송. 이재명이 법을 이용하는 건 정의고, 정의란 말 하지 않았죠. 그리고 국힘이 법대로 탄핵 부결한 게 왜 잘못이냐면요. 탄핵 부결을 한 결과는 뭐냐면요. 내란죄의 수괴, 우두머리인 윤석열 피해자한테 그대로 권력을 준 거잖아요. 특히 중요한 권력이 뭐예요? 국군 통수권. 여전히 윤석열 피해자한테 가 있다는 거. 그것을 도왔다는 거죠. 법적인 권리를 행사해서 결국은 내란의 우두머리에 부역했다는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같은 평면에 놓고 보시면 사리 분별이 없어.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많이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였거든요. 변호사님, 민주당의 위법성과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명백히 행정부를 방해하기 위한 22번의 탄핵 시도에 대해서는 왜 다루지 않으시나요? 정치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루지 않은 겁니다. 지난 4개 정부 합해서 12번이었다고 하네요. 탄핵 시도가. 이게 당신이 평소에 말한 헛똑똑이와 무슨 차이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법대로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도 법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탄핵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에서 15번 한 거 법대로 했잖아요. 이건 정치예요. 근데 전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다루지 않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헛똑똑이의 단계도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헛똑똑이는요. 그래도 사리 분별이 있는데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사리 분별이 있고 나의 개인적인 일, 뭐 인간 관계에 대해서는 어리석을 때 그거를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지 아무 영역에서도 그거는 그냥 바보지. 혹시 내가 어리석지는 않은지 바보스러우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청렴문은 왜 나오는 거예요? 청렴문은 똑같잖아요. 주어를 바꾸면 돼. 윤석열 대통령의 라고 바꾸면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 내가 하는 말이 논리에 맞나? 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비판하고 싶은 건지, 내가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 거지? 이재명을 비판하고 싶은데 이게 국힘당의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네?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이런 무익한 말은 하면 안 돼. 무익한. 이득이 없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 민주당이 법대로 22번 탄핵했듯이 대통령도 법대로 계엄 선포한 거 아닙니까? 아니, 법대로가 아니라니까 몇 번을 얘기해야 알지? 사회 동포의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눈뜬 장님이라고 하죠. 눈뜬 장님. 눈을 뜨고 있는데 보지 않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자, 아직 법적 처분 안 받았는데 너무 확정하시네요. 그 전에 이재명의 헌법 위배 재판 지원 범법 행위는 국민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무기력합니다. 너무 확정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럼 수사기관에서는 서로 지금 난리 났죠. 검찰 빠져서 지금 검찰에 황당해하고 있거든요. 왜 나를 빼는 거냐? 빼는 이유는 뭐 너무나 명확한데 어린아이도 알 것 같은데 검찰만 모르고 있죠. 김용현 내란 주도 구속영장 발부. 검찰은 윤이 사실상 내란 수괴라고 지목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확정하는 거죠? 경찰 특수단 내란 혐의, 경찰청장 서울청장 체포. 왜 이러지? 아직 확정도 안 되는데 왜 체포하고 난리일까요? 너무한 거 아니야? 피해자 윤 대통령 영장 무용지물 이 시각 검경 수사 상황. 영장 압수수색 하러 갔죠? 근데 대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압수수색해요? 아직 확정 안 되는데 압수수색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은 어떤지 좀 경청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의 헌법 위배? 헌법 위배 뭐 했죠? 얘기를 해주셔야 돼. 뭔지 근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헌법 위배 뭔지 재판 지연? 재판을 지연을 시킬 수 있어요? 재판은요 이 사람 지금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 아닌가? 피고인? 피고인이 재판을 지연시켜요? 피고인이? 감히? 그러면은 피고인이 재판을 지연시키면요 범법이 아니고요.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판사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판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로 무기력감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걸로 무기력감을 느끼시면 삶을 어떻게 사시죠? 이 피고인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없어요. 왜요?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하거든요. 판사님한테. 재판 지연은 판사님이 주로 하죠. 근데 피고인이 한다고? 감히? 그럼 판사님이 피고인이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거는 그 모든 불이익을 다 감수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로 무기력함을 느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판사님한테 맡기세요. 판사님이 다 조정해 주실 거예요. 재판을 지연시키는 피고인이 있다면 판사님이 양형에서 더 가중처벌 하실 거니까 그런 걸로 무기력감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고요. 아버님 민주당 당원이신가요? 당원 아닙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민주당한테 받은 상처는 어떡하나요? 징징거리시면 곤란하죠.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민주당한테 손해배상 소송하셔도 되고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물론 그 상처를 입증해 내셔야 되겠죠.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다? 그 다음에 그 인과관계 증명해 내셔야 되겠지만 그거는 법대로 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니면 사과 편지를 써달라고 하시든가 민주당한테 그러시면 될 문제예요. 부정선거 잡자면 극우라 불리우는 트럼프는 어떻게 우하게 욕할 수 있을까요? 본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에 관심 없는 분이셨구나. 민주당의 반역행위를 모르니 그러실 수밖에요. 라고 댓글을 다신 신상욱님. 자,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 정치 문제로 가지고 가요. 이걸. 헌법을 위반한 행위를요. 정치 문제로 가지고 와서 자꾸 편을 갈라요. 편을 가르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요. 1대 99로 싸우는 거 너무 힘드니까 이 99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적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되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다.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전혀 정치랑 상관이 없어요. 부정선거는 괜찮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어떤 범죄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는요, 수사의 단서가 있어야 돼요. 수사의 단서라는 거는 뭐냐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수사를 한다는 거죠. 공권력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권력이 개입이 안 되니까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수사에 이를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증거를 잡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요? 이거 정신이 나간 겁니다. 멀리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 형사 절차에서는요, 적법 절차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내가 어떤 의혹을 받고 있어. 내가 도둑놈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도둑놈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나를 두드려 패. 내 집안에 막 들어와서 뒤져. 그걸 용납할 수 있어요? 아, 그래, 나는 절도 의혹이 있으니까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 얘가 절도를 했다는, 부정선거를 했다는 어떤 증거,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증거가 나와야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서 수사를 개시 못하는 거를 이상하게 논리를 피는 거죠. 그러시면은 머리에 안 돼요. 든 게 있어요. 그러시면 곤란해요.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선거는요, 부정선거 증거 찾으려고 비상계엄 선포했다? 참새를 잡으려고 대포를 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요건은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돼요. 부정선거 드립을 치시면 안 됩니다. 탄핵 찬성하지 않는 국민들도 많은 당신들 의견만 국민 의견 아님. 요거는요, 그대로 계엄 쇼크로 지지율 11%로 떡락했죠. 곧 한 자릿수가 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지 않는 국민들도 많진 않아요. 국민들은 적음이라고 수치가 맞는 거죠. 당신들 의견만 국민 의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본인한테 좀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당신 의견만 국민 의견이 아니다. 그리고 86%의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 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럴까라고 의문을 좀 가져보고, 왜 다른 국민들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벽만 보고 서 있지 말고, 그 11%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뒤에 있는 86%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라고. 눈을 뜨셔야 됩니다. 정치는요,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정치죠.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을 정치적인 이유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어디까지 법률 해석이 문제란 말이에요, 정치라는 건. 근데 이거는요, 초울트라 위헌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선 넘었죠. 윤석열 선 넘었죠. 국민들이 너네들 정치하는데 이 안에서 해 라고 틀을 정해줬는데 그 틀을 깨 부순 거예요. 윤석열. 자, 아까 영상에서 내란죄 요건이 있다고 하셨죠? 국가 전복이나 헌법 질서 방해를 목적으로 해야 하고 폭력을 동반한 물리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닌데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헌법 질서가 어겨진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폭력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군대의 출동 자체가 폭력이에요. 군대를 동원한 것 자체가 폭동입니다. 군인들이요, 총을 휴대했고요, 헬기가 동원이 됐고요, 전차, 장갑차가 동원이 됐어요. 그거 자체가 폭동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고요.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고요. 비상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150명을 모이지 못하게 해라. 구체적인 지시도 나왔고요. 국회의원들을 감금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이미 폭동이 있었어요. 그걸 폭동이 아니라고 하면 매우 곤란한 거죠. 법에 보면 규모가 적거나 단순한 폭력 사건을 내란죄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규모가 작았나요? 군대가 동원됐습니다. 육참 총장, 방첩 사령관, 특수전 사령관, 수방 사령관, 경찰 다 동원이 됐는데 이게 규모가 작은가요? 단순했다 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내란죄는 성립이 됩니다. 그래도 이분은 제대로 물어보셨어요. 이분은 제대로 생각을 해서 질문의 형식을 갖춰서 이 부분은 내가 동의한다. 헌정 질서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거는 내가 동의를 한다. 왜냐면 요건이 맞지 않으니까.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를 건드릴 수 없는데 국회를 봉쇄시키려고 애초에 목표가, 비상계엄의 목표가 국회 봉쇄였죠. 이미 위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헌법 질서 방해 목적은 나도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요건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제대로 물어보셨어요. 이분은. 근데 저는 이미 군대를 동원한 것 자체가 폭동이 되기 때문에 내란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던지시면 곤란하죠. 자, 내란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북한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여기서 폭동이죠, 폭동. 폭동이라는 거는요, 폭력보다 더 넓은 개념이고요.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내렸죠.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국가 권력을 배제하려고 했죠. 국가 권력은 뭐예요? 입법권을 배제시키려고 했어요. 의회의 권력을 배제시키려고 했죠. 군대 동원한 것 자체가 폭동입니다. 77조 헌법,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엄법에 보면은 행정과 사법 기능에 대해서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국회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위반이라는 거고요. 전시 사변이 아니었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래서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 민주당이 한 짓들은 힘 과시하다가 반역행위까지 가버린 내란 획책뿐만 아니라 외란 획책이고요. 국가 원수조차 국민들에게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 획책, 불신 조장 행위이고요. 사회혼란을 야기한 불법행위 등이었죠. 아, 민주당이 좀 대단하구나. 민주당이 대통령인가봐요. 아, 근데 모르고 있었네? 여당이고 대통령이었나봐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을 민주당이 했다고 하시니 주어를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잘못 쓰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과 여당이라고 하셔야 맞죠. 듣고 있자니 답답하다 답답해. 이거 제가 할 말이고요. 잘 모르시면 이런 주제로 방송하지 마시오. 잘 모르지 않을 텐데. 저 변호사인데 법을 모른다고 하시면 곤란하고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법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는 변호사 아웃 제 채널입니다. 저를 어디로 아웃을 시키시겠다는 거죠? 이게 쿠데타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좋아하는 법이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생각 못하는 바보입니까? 왜 이리 비하시키는 건지. 제가 법을 좋아해서 법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법치주의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거 나왔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위헌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위헌은 위헌으로 끝이에요. 무슨 일반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위헌이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이러면요, 모든 게 다 이상한 게 없죠. 동덕여대 총학생의 일부 학생들이 왜 그랬을까?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이해돼요? 이해 안 될 바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저럴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그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생각을 포기하는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자주 보는 변호사였지만 이혼 당한 이유를 알겠다. 편향적 사고 이꼴 이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말은 하고 싶은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왜? 머리에 든 게 많지 않아. 그래서 이런 분들이야말로 제 채널을 정말 많이 보고 유료 강의긴 하지만 우아하게 욕하는 법도 듣고 프로젝트 이립도 듣고 그러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자, 이거까지 할게요.